진도 나오면 되느냐? 네. 자 봅시다. 자 오늘은 어디 할 차례냐면은 등비 수열의 극한이 있지. 네. 걔까지만이라도 할게. 정확히. 찬이. 우리 직전에 수열의 극한 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열 중에 약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건데 좀 특이한 거 한번 해볼게요. 특이한 게 뭐야? 어떤 수열에 대해서 알고 싶다? 등비. 등비. 등비 수열이라는 거 일반화는 보통 R의 몇 제곱? N. 얘거나 아니면은 5월이거나 A 곱하기 R의 마이너스. 얘거나 왼쪽은 첫 번째 항도 공비랑 똑같고 공비는 어차피 R인 거고 얘는 첫 번째 항이 얼마인 거고 A. A인 거고 공비가 얼마인 거고 R.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라는 말이야. 물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꼴이다? 등비 수열에서의 일반화는 무슨 꼴? 지수꼴이라는 소리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봐. 예를 들어가지고 뭐 3에 2n-1 이렇게 됐을 때 얘도 지수꼴이잖아. 네. 여기에서 네가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항이 뭔지, 첫 번째 항을 A라고 할게. 얘가 뭔지, 공비가 뭔지 알아내야 되거든. 공비는 뭐 보통 R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첫 번째 항은 n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고 1. 그래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3. 첫 번째 항은 n에 1 집어넣으면 되겠네? 근데 공비라는 일 때는 아까처럼 n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면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n 앞에 게 얼마인데? 2. 2면 1차잖아. 1차면 어떤 규칙인 거냐 이거 일반화. 등차 규칙이거든. 몇이 커져? 2씩 커져. 그러니까 2씩 커진다는 건 내가 n이 하나 제수가 들어갈 때 이 지수는 몇 개씩 커져? 2개씩 커져. 그럼 공비가 3이 아니라 3이 제곱 2번 커져. 제곱이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걸 요렇게 얘 2개씩 커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니?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 해주고 3의 제곱 n 해서 얘가 얼마다? 9 라고 해서 해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규칙인지를 한번 알아내보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래서 오늘 28쪽 여기 적어 나가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등비 수열의 극한 경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자, 경향은 당연히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경향은 뭐에 영향을 받을까? 그 말이야. 공비 또는 첫항. 근데 첫항은 당연히 결정될 거니까 뭐가 주로 이 경향에 영향을 준다? 공비라는 소리다. 자 이렇게 해볼게. 자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지세요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 그래서 3의 n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 n이 무한히 커진다라는 건 n에 뭐가 들어가서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서 쭉 커져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3의 n제곱은 무슨 함수야? 그래프로 치면 지성. 수열은 함수로 생각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함수로 생각하면 지수 함수라고. 근데 얘가 모든 점이 연속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뭐가 돼? 자연수. 점점점점 이산적으로 지킬 거야. 그럼 계속 뭐하니 이거? 커질 수밖에 없겠지. 3, 9, 27 엄청 커지잖아.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뭐한다? 발산하겠네? 그때 공비가 방금은 얼마였니? 3. 공비가 3이었어. 자, 나 n이 무한히 커질 때 1의 n제곱 굳이 1의 n제곱이라 쓸 필요는 없거든? 뭐니까? 1이니까 맞지? 자 그럼 얘는 1, 1, 1, 1, 1, 1, 1 이렇게 되지 않겠냐? 상수함수. 네. 그냥 보태요.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럼 공비가 만약에 1이라면은 뭐야? 수렴. 1이겠지. 그럼 얘는 뭐야? 수렴하겠네? 이틀 때 공비가 얼마다? 1. 1이야. 자 그다음 2분의 1을 두고 볼게.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n에 2 넣어보면 4분의 1, 3 집어넣으면 8분의 1, 16분의 1 분모가 계속 커져.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는 뭐한다? 수렴할 경향을 우리가 가지겠네. 공비가 얘가 얼마였어? 2분의 1. 자 그럼 얘도 한번 따질게. 만약에 0이라면 어때? 일반항이 0이래. 그러면 당연히 0씩 곱해진다라는 뭐로 볼 수도 있다. 분비 수열로도 볼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줘도 되는 거지. 네. 왜냐면은 얘가 자연수니까 염소도 상관없거든. 맞아요. 네. 자 그럼 얘도 뭐예요? 0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분비가 얼마다? 0일 때도 하나 맞다. 자 뭐 하나 볼 차례일까 이번에. 음이면서 요거 한번 해볼게. 자 1 넣었다.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었다. 4분의 1.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게 마이너스 1텀이 있다. 그럼 왔다 갔다 하겠지. 네. 그럼 진동이라고 생각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진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계속 나는 작아져서 어디에 가까워져? 0이. 그래서 얘도 수렴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얼마였어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히 가고요. 마이너스 1에 n제곱 해볼게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뭐한다? 진동하네. 발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때 공기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자, 마지막이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쳐.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니까 공기가 얼마다라는 소리야? 2라고 쳐.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얘는 2가 계속 곱해지니까 점점 왔다 갔다 하되 커지니까 우리가 얘를 무한 진동이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진동 발산이요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좋냐면 만약에 이거 나중에 이야기할게.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 네. 그럼 수렴하는 경우를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 얘 수렴이었고 얘도 니도 수렴이었고 나머지는 없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공비를 한번 범위를 한번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자, 절대값 r이 1보다 많을 때 클 때, 절대값 r이 1보다 많을 때 r은 1일 때랑 r이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실수에 대한 r범위 다 표현 가능하지. 네. 얘는 바깥, 얘는 사이, 얘는 경계. 그래서 범위 나눌 줄 알아야 돼. 뭐 나눌 줄 알아야 된다고? 범위.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r의 n제곱이다라고 하는 이 경향을 내가 살필 때 이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잘 생각해봐. 5라고 하면은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지. 5면은 5, 25니까 계속 뭐해? 커지는 발산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뭐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마이너스 2, 즉 절대값이었을 때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음이면서 1보다 큰 수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진동. 해서 절대값이면 뭐라고도 할 수 있냐? 무한대. 해서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얘 절대값이었을 때 뭐한다? 발산한다. 나는 경향이다라고 알아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분비 수열의 어떤 경향을 살펴보는 거다. 공비에 따라서 이해돼? 네.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얘랑 똑같은 말은 뭐냐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더하거나 얘랑 똑같은 말이고 얘는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 1 이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r의 n제곱이면 몇 가지냐면 하나, 둘, 거기에 0까지 추가할게. 그럼 2분의 1이라는 거 계속 곱해지면서 점점 분모가 커질 거 아니겠냐.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 얼마가 되고? 자 근데 음이더라도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도 부호 상관없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0. 그리고 내가 공비가 0이면 당연히 0에 수렴할 거고. 그러니까 얘는 경향이 뭐다? 수렴하겠다. 어디에? 0에 수렴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돼? 네. 자 공비가
1인 경우에 우리가 어떤 수렴이 되는지를 좀 찾아보자.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 1 수렴하겠지? 그럼 만약에 이 아래 영제곱이 아니라 a 곱하기 아래 n-1이다라고 치면 어디에 수렴할까? 첫 번째 항. 왜냐면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일 거니까. 자, 그다음에 -1이면 이 지수꼴에 대한 극한값은 뭐 할까요? 진동, 즉 발산하겠죠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봤다. 등비의 수열의 극한을 할 때 이 일반항이 무슨 꼴이니까 지수꼴이다라는 건 알아야 돼. 근데 그 지수꼴일 때 이 경향을 좀 살펴봤더니 이 경향에 대해서 내가 이 무한대인지 0인지 수렴하는지를 내가 진동하는지를 결정할 때는 뭐가 결정하는 거라고? 공비가 결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범위를 정해야 돼. 다음과 같이 나눌 줄 아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경향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뭐 했나요? 해서요. 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 꼴이다. 첫 번째는 리미트 아래 n제곱의 지수꼴인 경우도 있고, 얘의 경우는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뭐하는 경우 존재할 때 수렴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럼 봐라. 얘는 첫 번째 항이랑 공비랑 똑같아. 그러면 이 공비는 어디와 어디 사이? 1 사이고, 그게 0으로 갈 거고. 근데 수렴하는 게 하나 더 있었어. 뭐 R이 1이 그래서 등호. 그래서 요게 수렴 조건이다라는 거. 그래서 1에 등호 붙으셔야 된다는 거.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얘도 뭐야? 공비는 -1과 1 사이고, 공비가 뭐인 경우? 근데 5월 또 다른 경우도 있겠지. 첫 번째 항이 뭐면? 0이면 공비가 수렴하는 이 범위가 아니더라도 0이니까 첫 번째 항이 0, 0, 0, 0 전부 다 0. 수렴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냐?